to protect your soul. 해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해결되었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 자신보다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존재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 말들은 마치 내가 내 방을 온통 먼지와 쓰레기 등으로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치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이불로 덮어서 가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외면하는 방법이죠. 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그 위에 아무 의미 없는 이불, 천, 가림막을 엎고는 자, 이제 괜찮다 하는 꼴입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조차 없다는 주장이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가 힘들다면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별로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지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거짓된 해결책에 현혹될까요? 심장은 하나씩 차근차근 치우기 싫어서 막막할 때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하기 싫어서 막막한 것이죠. 주울 수 있는 쓰레기는 먼저 주워서 버리고 빗자루로 쓸어야 하는 쓰레기는 쓸어서 담아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걸레로 바닥을 닦으면 됩니다. 배가 나왔으면 살이 찌는 음식을 끊고 각종 야채와 지방이 적은 육류, 해산물, GI 지수가 낮은 고구마, 감자, 귀리 등의 식단을 지키면 됩니다. 매일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면 됩니다. 단지 그 실천이 힘들다고 튀어나온 배와 나태한 육체 그 자체로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식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준비하는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더 진득하니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죠. 컨디션 관리, 멘탈 관리 잘하며 꾸준히 해야죠.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은 방 청소처럼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긴 여정일 수 있고 결과는 불명확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간단합니다. 한 끼 햄버거 대신 샐러드를 먹는 것이고 컴퓨터 게임을 종료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을 잡는 것입니다. 해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해결되었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냉정하게 봅시다.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고 기회는 위기일 수도 있겠죠. 당사자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실력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일 것이고 실력 없는 사람에게는 위기입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 시험은 가장 큰 기회입니다. 매 시험마다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반면 못하는 사람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매 시험마다 위기입니다. 마이클 조던에게 NBA 결승전은 기회이겠죠. 위기가 아닙니다. 메시에게 축구 경기는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이지 위기가 아닙니다. 왜냐? 이들은 실력이 있으니까요. 실력이 결정합니다. 위기는 내 생각에 따라 기회가 된다. 마인드에 달려있다. 아닙니다. 실력에 달려있습니다. 실력이 당신의 삶을 기회로 가득 찬 삶으로 만들 것인가 위기로 가득 찬 삶으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 실력은 매일매일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합니다. 정말 실력을 늘리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매일 정진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공부해야 하고 연습해야 하고 운동해야 합니다. 부는 행운으로 얻을 수도 있지만 실력은 행운으로 얻을 수 없죠. 운이 좋아서 실력이 느는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늡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루하루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과 절제로 잘 채워나간다면 분명 실력이 늡니다.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지요. 그리하여 쌓인 실력은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이 선택에 따라 기회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도 위기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실력도 출중하고 인기도 많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꼭 있죠.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저것만 할 정도로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다들 엄청난 부자니까. 메이웨더 주니어의 아버지는 마약상이었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부모님 간의 사이는 좋지 않았고 집안에서 총기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모는 에이즈로 사망했고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어머니인 글로리아는 16세에 르브론을 낳았습니다. 글로리아는 미혼모였죠. 남편도 없이 홀로 르브론을 키워야 했고 집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빈곤층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형은 마약 중독자였죠. 청소부였던 어머니가 가정을 책임졌다고 합니다. 버섯파리는 나누면 시리아드, 세시드, 포리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느타리나 양송이 재배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이중 세시드 버섯 폭파리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해충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벌레가 재미가 있는 게 풍족한 환경에서는 유태생을 합니다.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유생의 몸에서 생식세포가 성숙하여 모체 내에서 발생하는 생식법
인데요. 주변 환경이 풍족하다면 암컷이 성체가 되기도 전에 몸 내부에서 새끼들이 자라고 모체를 갉아먹으며 성장합니다. 반면 주변 환경이 결핍되어 있다면 성체가 되어서 수컷, 암컷이 교미를 하여 번식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환경이 풍요롭다면 성체가 되지 않고요. 결핍이 되어 있다면 성체가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결핍된 환경 속에서야 성체로 성장하는 버섯 혹파리처럼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결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메이웨더 주니어,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또 버섯 혹파리. 부자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 라는 핑계를 대기보다도 가난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 라는 이유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크게 두 가지 답변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을 때. 열심히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불편하게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편하게 살 수는 없어요. 노력한다는 것은 노력하는 만큼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뜻이죠. 헬스장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핑크 덤벨 들고 휴대폰 보며 깔짝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서운 눈을 뜨고 거친 숨을 내쉬며 핏대 세우고 자신의 체중의 몇 배나 되는 중량을 들어 올리는 사람들이죠. 누가 더 불편하겠습니까? 자신의 체중의 몇 배를 들어 올리는 사람이 훨씬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며 핑크 덤벨로 깔짝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한심하게 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힘들고 불편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하다니요.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은 내가 불편한 시간이고요. 그 강도는 불편함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가 힘들수록 나의 능력보다 더 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뜻이고, 내 능력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는 순간을 의미있게 여기고 가치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던 순간들을 떠올리곤 하죠. 이렇듯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은 역설적으로 행복한 일일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중립적으로 성공할 확률 50%, 실패할 확률이 50%라고 합시다. 출발점은 성공, 실패 각각 50%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인드를 세분화해 봅시다. 무조건 한다, 할 수 있다, 되겠지, 안 되겠지, 못한다, 절대 못한다, 이렇게요. 자, 들어가기 앞서 당첨금은 10억이고 당첨 확률이 0%인 복권이 있다면 사실 건가요? 절대 사지 않겠죠. 확률이 1%라면 사실 건가요? 살 수도 있겠죠. 우리는 조금의 성공 확률만 있어도 그 성공을 위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첨을 위해 구매를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당첨 확률이 10%라면요, 20%라면요, 50%라면요. 확률이 높아질수록 더 사려고 하겠죠. 더 구매를 하겠죠. 같은 조건이라면 당첨 확률이 높을수록 구매율도 높아집니다. 우리는 성공 확률이 높을수록 더 실천하기 마련입니다. 왜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그 사람들은 공부로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왜 운동선수들 중 실력이 탑급인 운동선수들이 더 훈련을 많이 할까요? 그들은 운동으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거꾸로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평범한 재능의 소유자라고 가정했을 때 하루 시험 공부했을 때 시험을 잘 볼까요? 아니면 일주일 시험 공부를 했을 때 시험을 잘 볼까요? 일주일이겠죠.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시험을 잘 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 실천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로 성공할 확률이 높고, 장사를 열심히 하면 장사로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두 사례를 조합하면 더 실천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고, 성공 확률이 높을수록 실천하게 됩니다. 이 둘은 선순환 구조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사례를 봅시다. 무조건 한다면 실천을 하게 되니까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또 성공 확률이 높아졌으니 더 실천하게 되겠죠. 할 수 있다는 마인드면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선순환의 구조에 들어갈 것이고요. 되겠지만 이건 어중간
하겠죠. 반대로 절대 못한다는 마인드면 실천이 없을 테고 성공 확률도 떨어지고 없어지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성공 실패 각각 50% 확률로 중립적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 확률은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동반하고 이미 실천을 부르고 실천은 성공 확률의 상승을 부르고 성공 확률의 상승은 다시 실천을 부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첫 등급날 8살 그 어린 학생들이 달라봤자 서로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 10년, 20년, 30년 뒤면 정말 천지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믿고 노력하는 사람과 자신을 불신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자기 실력은 또 다른 노력을 부르고 자기 불신은 있던 노력마저 없애버립니다. 복권 얘기 다시 해봅시다. 당첨 확률이 100%라면 사겠죠. 50%, 30, 15, 1, 0.1, 0% 라면요 사겠습니까? 당첨 확률이 낮아질수록 구매율도 떨어지겠죠. 우리는 성공 확률이 낮을수록 더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나는 성공 확률이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 뭐를 하겠습니까? 포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조건 한다, 할 수 있다 는 마음은 100이면 100 성공을 가져온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100이면 100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주변에서 절대 못한다, 안 된다, 안 될 거다 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충고 해주는 마음은 고맙고 그렇게 좋은 충고는 너나 가지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실천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너 참 쉽게 산다. 네 인생은 참 쉽네. 이 말은 칭찬일까요? 듣기에 좋은 말인가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죠. 열심히 살고 있고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다. 오히려 어렵게 살고 있다고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왜 쉬운 삶을 원할까요? 정말 모든 것을 손쉽게 얻고 노력 없이 성공을 하는 것을 바라는가요? 좋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 참 쉽게 산다, 네 인생은 참 쉽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10중 8구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큰 가치를 주었던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쉬운 수학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없습니다. 내 묘비에 어떤 글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나요? 누구나 살 수 있는 인생을 살다 간 사람, 누구나 살기에는 어려운 인생을 살다 간 사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일빌더입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왜 우리는 운동을 하지 않을까요? 공부를 해야 하는 수많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유가 있는데도 왜 우리는 공부를 잘 하지 않을까요? 바로 합리적인 이유가 행동과 실천을 부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과 결정은 감정을 주관하는 뇌 변연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반면 합리성과 이성, 언어와 관련된 부분은 뇌의 심피질이라는 부분이 담당을 합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부가 너무 안 될 때, 운동이 너무 안 될 때, 너무 하기 싫을 때 쓴소리 영상들, 자극 주는 영상들, 동기부여 영상들 찾아보잖아요. 이 영상들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성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성을 자극합니다. 감정을 유발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 열정,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쓴소리도 하고 자극 주는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적인 부분, 아까 제가 변형계 말씀드렸죠. 감정적인 것을 주관하는 뇌의 부분인데 이것이 의사결정, 행동, 실천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열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역시 아쉽게도 언어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언어로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정돈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심피질에서 담당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실천을 위해서는 감정적인 부분, 변형계가 결정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빠는 나의 어떤 부분이 좋아? 나를 왜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사실 제가 사랑하는 것은 변형계에서 저지른 일인데 그것을 왜 사랑해? 라고 언어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심피질한테 물어본 거죠. 심피질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실 사랑은 변형계가 시켜서 했는데 묻는 것은 심피질한테 왜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는 꼴이니까요. 그러니까 사고는 변형계가 쳤는데
신피질한테 왜 사고 쳤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김연아 선수에 관련된 유명한 짤 있잖아요. 어떻게 매일매일 꾸준히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습니까?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김연아 선수는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냐, 무슨 이유가 있냐,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것,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주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 논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실천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 실천을 결정하는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변형계니까요. 감정을 주관하는, 감성에 관여하는 변형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열망을 끌어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고 싶다, 그거는 제가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적인 열망이 필요한 거고요. 운동도 잘하고 싶다 이러면 감정적인 열망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 과학적인 근거를 찾더라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어떤 무언가가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실천하게 한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성, 이유를 찾지 마시고 말 그대로 말로는 할 수 없는 어떤 끓어오르는 벅찬 감동, 그 감정을 원동력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꼭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 꼭 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 안 되는 합리적인 이유, 절대 안 되는 이성적인 이유,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열망, 그것이 나를 실천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일들은 하기 싫은 경우가 많고, 필요 없고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은 하고 싶은 경우가 많죠. 공부나 운동이나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해야 하지만 친구들과 약속에 나가거나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기 위해서는 아무런 결심도 필요 없죠. 열심히 살아볼 것이라고 수없이 다짐하고 이번만은 다르다며 결심을 해보지만 금방 무너집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받고 결심하기도 지치죠. 도대체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이 듭니다. 저도 매일 운동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365일을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거의 채우죠. 제 심정도 같습니다. 무거운 쇠를 들고 숨이 차며 근육이 아픈 이 힘든 운동을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즐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압도적인 의지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루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쯤이야 라며 하루를 가볍게 여겨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해 라며 하루를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모인 하루들은 점점 견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공부나 운동, 연습이 즐거워지진 않지만 꾸준히 해야만 충만감이 느껴집니다. 오래 하다 보면 이러한 노력들을 한다고 해서 뿌듯하고 막 기쁘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본이 될 뿐입니다. 이 정도 운동, 공부, 연습, 나에게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이다 보니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죄책감이 느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게 됩니다. A4 용지 한 장은 찢기 쉽죠. A4 용지 한 묶음은 못 찢습니다. 하루는 쉽지만 그렇게 모인 많은 하루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가벼운가요? 무거운가요?